안녕하세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치루어진 거죠. 올해 치루어진 피트 유기화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하면서 가끔씩 나오는 몇 가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접근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상에 다 무료로 제 강의의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죠. 1번 문제입니다. 그냥 어떤 반응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5가지 문항이 나와 있네요. 다음은 수소화 반응의 출발 물질 A와 생성물 B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보니까는 그냥 이 분자 내에 여기에 있는 이 알켄 구조에다가 H2PDC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양쪽 탄소로 첨가된 수소 첨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앞쪽은 입체 장애가 많이 걸리니까 이 뒤쪽으로 수소들이 시너디션 돼서 양쪽에 이렇게 수소들이 뒤쪽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틀기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게 되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써 있는데요. 첫 번째, A의 카이랄 중심은 모두 4개다, 이렇게 써 있네요. A 구조에서 카이랄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하나, 아이고 이상하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세, 여기는 아니네요, 3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4개, 4개의 카이랄 센터가 보입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탄소라도 동등한 치환기가 2개 붙어 있으면 무조건 카이랄 센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4개다. 그래서 모두 4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을 부분 구조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이라는 구조가 어디에 있는 구조냐 보시면요, 어렵진 않아요. 이거 명명법만 좀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요 탄소하고 요 탄소 2개가 바이사이클릭 탄소들이죠. 브릿지 헤드라고 부르는 그 탄소 2개를 빼고 여기에 고리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이죠. 그래서 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 구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부분 구조로 포함한다. 예, 맞는 말이네요. 예, 그 다음에 A와 B의 4차 탄소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에서 4차 탄소는 어디에 있는가? 또 좀 지우고 가볼게요. A의 4차 탄소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4차 탄소고요. 그리고 여기가 4차 탄소.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도 4차 탄소네요. 여기는 산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4차 탄소라고 할 수 없고요. 3차 탄소고요. 여기도 3차 탄소고 여기도 3차 탄소죠. 자, 그래서 2개가 있다. 4차 탄소 2개입니다. 자, 근데 이 B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자리 하나 해서 2개가 있네요. 여기도 역시 다른 자리 변한 것도 없어요. 이것도 2개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4차 탄소 개수는 같다.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B의 불포화도는 4다, 이렇게 되는데요. B의 불포화도를 계산해 보시면요, 일단 아까 보셨던 요 부분 구조로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 요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구조 자체가 고리가 하나, 2개 있는 거예요. 고리가 2개. 고리가 2개 있다는 얘기가 불포화도가 2다, 그런 얘기고요. 불포화도가 2짜리인데 여기에 고리 구조가 하나 더 보이네요. 따라서 고리만 봐도 얘는 고리만 3개가 돼요. 3개. 따라서 불포화도는 3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출발물질 A는 불포화도가
요 파이 결합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포함해서 불포화도가 4라고 할 수 있어요. 출발 물질은 불포화도가 4다. 불포화도는 항상 고리 구조하고 파이 결합의 개수를 모두 합친 숫자죠. 근데 여기는 파이 결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고리만 3개가 있어요. 불포화도는 4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이게 틀렸다 하고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별표로 표시된 탄소의 절대 배열은 뭐 S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B에서 별표로 표시된 탄소를 한번 RS를 확인해 봅시다. 그럼 뭔지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여기 B의 요 탄소를 보시면요. 여기가 탄소 3개가 다 똑같고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수소가 하나 있죠. 수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제일 우선순위 낮은 거고 CIP로. 일단 탄소 똑같은데 이 탄소에는 탄소 하나, 수소 2개. 요 탄소에는 탄소가 하나, 둘, 수소가 하나. 여기는 수소만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CIP 우선순위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네요. S 배열이구나.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이다. 이것도 맞네요. 1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녹는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왼쪽에 있는 구조하고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요. 일단 탄소수가 여기나 이쪽이나 탄소수는 동등해요.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가운데 껴있는 결합들이 그냥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요 차이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에 있는 구조 길다란 탄소 사슬에 길다란 탄소 사슬이 몇 개인지는 대충 할게요. 맨 끝에 COOH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길다란 탄소 사슬에 어딘가에 이중 결합이 이렇게 있고요. 또 길다란 탄소 사슬이 있고 끝에 COOH가 붙어 있는 이런 두 화합물을 비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보니까 한 탄소수가 여기에 8개, 여기에도 7개, 여기까지 8개죠. 여기 2개가 됐으니까 18개 정도 되겠네요. 8m 산이네요. 아무튼 뭐 이런 종류들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건 뭐 아마 상식적으로도 다 아실 거예요. 지방산 구조 중에서 이런 식으로 포화되어 있는 탄소 사슬로만 쭉 구성되어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포화지방산 이렇게 부르죠. 이거를 포화지방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 구조는 어쨌든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지방산이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에서 몸에 더 좋은 게 뭐예요? 불포화지방산이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왜 불포화지방산이 좋아요? 체내 축적이 덜 된다는 얘기잖아요. 축적이 덜 된다는 얘기는 뭐죠? 혈관벽에 엉겨붙어서 고형화되는 게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게 주로 포화지방산 쪽이고, 불포화지방산은 뭐 상온에서도 이거 자체는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그러니까 보통 식물성 기름들이 보통 이런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이 포화지방산의 경우는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 마가린 만들 때 이렇게 포화지방산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동물성 지방 이런 데에 포화지방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건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이건 부등호가 녹는점이 더 높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더 높겠네요. 상온에서 이건 고체고 이건 상온에서 액체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등호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기가 이거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PT에 꼭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싶은 정도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푸느냐 그러면 못 풀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기 1번하고 나머지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2번만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그럼 이게 답이죠 뭐.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라디칼의 안정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라디칼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혼성화되지 않은 피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전자가 부족한 거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주변에 이거 EDG죠. 어떻게 EDG 효과를 나타내요? 이 메틸기들이
EDG가 바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는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이 오비탈 쪽으로 이 옆에서 뻗어 나와 있는 시그마 전자들이 미약하게나마 전자를 이렇게 기여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전자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전자 쪽으로 전자를, 아니, p 오비탈 쪽으로 전자를 기여해 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자를 기여해 주고, 그래서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더 라디칼이 안정할 거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할 수 있는 시그마 결합이 양옆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기여해 주고 여기서도 전자를 기여해 줘요. 근데 문제는 얘는 전자를 땡겨 버리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견해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라디칼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 라디칼이 전자를 두 개만 받고 한쪽은 빼앗아 버리니까 오히려 더 덜 안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라디칼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양이온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라디칼은 그래도 전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라도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어떤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이 이게 어떤 효과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생성되느냐 하면은, 이쪽은 전부 EDG, 그 다음에 이 한쪽 옆에는 EWG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전자가 하나도 없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여긴 전자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밀어주는 힘이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합력을 이뤄서 이 전체에, 여기서 전자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부터 여기 전자 밀도가 낮은 부분 쪽으로 전반적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치우치게 돼서 이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라디칼이. 그래서 더 비편제화 효과가 극대화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학부 과정에서 잘 배우지는 않는데요. 이게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captative effect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효과인데요. 글쎄 많이 학부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딱 요럴 때만 가능해요. 라디칼 중에서는 탄소 양이온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라디칼 중에서 EDG와 EWG 사이에 EU자리에 이렇게 EDG가 있고 EU자리에 EWG가 있는 요 사이에 껴있는 라디칼은 특이하게도 전자가 한쪽에서 밀어주게 되고 한쪽에서는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밀어주는 힘과 잡아당겨주는 힘이 전반적으로 다 비편제화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EDG에서부터 EWG까지 전자 밀도가 다 분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3차 라디칼보다 더 빠르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안정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이렇게 맞다라고 찾아내야 돼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보기이긴 해요. 이런 용어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걸 보시면 돼요. 화살표로 가리키는 C와 Cl 사이의 결합끼리, 이건 아주 간단하죠. 여기는 sp3 원성이고 여기는 sp2 원성이에요. 전자에 대한 인력은 sp2가 더 강하죠. 여기가 더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길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앞에서 이것도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수소의 산성도, 이런 구조 많이 봤어요. 이건 맹물에도 나온 거예요. 가운데 껴있는 이 오각형 고리 구조가 바로 뭐예요? 이 수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음전하가 결국 뭐가 돼요? 방향족이 되죠. 이거는 방향족 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족 음이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H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음전하가 발생한다고 해봐야 이걸 방향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훨씬 더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족성과 관련된 산성도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사이클로펜타다이엔만 알고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이 구조에 붙어 있는 수소가 pKa 값이 일반적인 sp3에 붙어 있는 그 수소의 pKa 값보다 월등하게 작죠. 이게 산성도가 훨씬 높은 게 바로 방향족성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MD 기출 문제 같은 데도 나왔었고, 여기서 EWG NO2가 혼자서 전자를 당기고 있는데 요 당기는 힘은 똑같아요, 양쪽이. 근데 얘는 EDG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의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는 반면에 얘는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이런 쌍극자 모멘트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 이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두 번째 이 나와 있는 이런 용어까지 붙어 있는 이런 이펙트를 갖다가
학생들이 다 알 거라고 예상하고 내지는 않았을 거고요. 1, 3, 4, 5번이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좀 비교적 쉽게 잘못됐다는 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라?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거 하나가 나와 있죠. 그걸 답으로 찾으란 얘기였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제가 생각할 땐 출제자가 요걸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낸 문제 아닌가. 라디칼을 무조건 탄소 양이온처럼 똑같이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래도 어쨌든 라디칼은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각 반응에서 화학종의 반응 속도에 대한 비교 보시면요. 또 나오네요. BR2 넣고 빛을 쪼여줬으니까 이것도 라디칼 치환이에요. 자, 라디칼 치환인데 이 라디칼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항상 라디칼은 균일분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균일분해가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정성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요. 결합 에너지가 제일 중요해요. 라디칼은 어쨌든 균일분해를 시키는 거고 균일분해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작은 부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둘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요 구조가 톨루엔이죠. 그러니까 벤질 자리의 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젠골이 붙어 있는 요 끝에 붙어 있는 수소. 요 수소하고 요거는 터슈리 뷰틸 벤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끝에 붙어 있는 수소를 의미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벤질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는 요 시그마 전자를 옆에 파이스타 쪽으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로 약간씩 뺏기고 있어요. 결합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죠. 알릴 자리나 벤질 자리가 비슷한 거예요. 이건 알릴하고 유사한 벤질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파이스타 오비탈 쪽으로 이 시그마 전자를 살짝 기여하게 되니까 이 결합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탄소가 sp3 원성 탄소죠. sp3 원성 탄소는 뭐 그런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 같은 거를 굳이 뭐 직접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은 그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결합 에너지 그대로 가지게 돼요. 그럼 여기는 약해진 결합이고 여기는 원래 결합이에요.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벤질 자리에서 라디칼 반응이 훨씬 빠르다 찾아내시면 돼요. 이건 틀렸고요. 자, 여기에 용매로 물을 썼을 때 하고 에탄올을 썼을 때 각각 SN1 반응이네요. 가용매 분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CL이 이탈기로 떨어져 나오는 단계까지만 속도 결정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CL은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CL-가 되죠. 자, 이때 물 분자가 이 CL- 주변을 둘러싸는 효과하고요. 용매화시키는 효과하고 에탄올 분자가 CL- 주변을 용매화시키는 효과 둘을 비교하자면은 H2O는 그냥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수소결합이 가능하고 여기도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도 수소결합이 가능한데 그거는 다른 물 분자하고 얘기고요. CL- 같이 음전할 띤 쪽은 여기 수소 쪽, 이쪽에 시그마사 쪽으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탄올의 경우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래서 여기로만 수소결합이 되고요. 이쪽은 오히려 입체장애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입체장애가 걸리는 구조가 이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싸는 거랑 입체장애가 하나도 안 걸리는 이런 물 분자가 음이온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싸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용매화가 더 잘 되겠느냐? 당연히 물이죠.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훨씬 빠릅니다. 월등하게 더 빠르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을 보시면은 SN2 반응이네요. SN2 반응인데 메탄올 용매를 썼습니다. 음이온 친액체를 썼대요. Br-하고 Cl-. 이것도 용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탄올 용매는 고정을 시켜놓고 사이즈가 작은 음이온하고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음이온 중에서 이 메탄올이 어떤 음이온 주변을 더 용매화시키기 좋으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매는 똑같으니까 용매를 비교할 필요는 없고 음이온의 사이즈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는데 메탄올이라는 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O의 옆에 붙어 있는 수소 쪽의 시그마 스타의 델타 플러스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구조라서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이게. 자, 따라서 수소 결합을 하게 될 때 이 수소 결합이 얼마나 이 Br-와 Cl-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느냐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이란 말이죠. 근데
사이즈가 작은 음이온은 전자 밀도가 높아요. 전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음이온의 경우는 같은 마이너스 1가라고 해도 분포가 이렇게 넓은 영역에 분산이 돼서 분포하다 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마이너스 값이 좀 넓은 영역에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밀도가 낮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음전하를 좋아하는 요 수소결합할 수 있는 수소 쪽, 요 시그마 스타는 밀도가 높은 쪽에 더 강한 인력을 작용할지 밀도가 좀 낮은 쪽에 강한 인력을 작용할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당연히 밀도가 높은 거하고 더 강한 인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Cl- 주변에 더 인력이 강하게 용매들이 둘러싸 버리고요. 그 다음에 Br-는 인력이 좀 약하게 빙 둘러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l-하고 Br- 중에서 어떤 녀석이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 여기 아이오딘이 전자를 잡아당겨서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더 자유롭게 여기에 충돌하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건 용매에 붙잡혀 있어요. Cl-는. 그래서 얘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에 비해서 Br-는 용매하고 인력이 작으니까 그걸 뿌리치고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등호 거꾸로 Br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요. 4번의 경우 벤젠고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페녹사이드 치환기가 붙어 있고요. 이거는 알콕사이드 치환기가 붙어 있네요. 이때 Br2를 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용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Br2가 친전자체죠. 친전자체로 볼 수 있고 이 친전자체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두 고리의 전자 밀도가 친전자체가 좋아하는 건 전자 밀도가 높은 쪽을 더 좋아하죠. 그럼 이걸 보시면은 실제로는 벤젠고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산소는 여기도 공명을 해야 되고 반대로도 공명을 해야 돼요. 그럼 공명 효과가 2분의 1로 나눠지겠네요. 양쪽으로.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산소는 메틸기 쪽으로는 공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고스란히 벤젠고리 쪽으로만 공명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델타 마이너스가 걸리겠고요. 여기도 2분의 1 델타 마이너스가 걸리겠네요. 공명 효과에 의해서 여기도 2분의 1 델타 마이너스가 걸릴 거예요. 아,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그냥 델타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그냥 델타 마이너스. 온전히 산소가 한쪽 고리로만 하면 되니까 이쪽이 더 빠르겠네요. 전자밀도가 높은 쪽이 반응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요 퍼럭시 애시드, 요거 퍼럭시 애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폭시데이션 하는 거, 요거를 비교했는데 퍼럭시 애시드에 사용하는 그 퍼럭시 애시드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CO 이중결합에 H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체크해드린 요 산소가 친전자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산소가 공명으로 전자쌍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니까. 글씨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띄엄띄엄 써지지? 여기에 O-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중결합 산소 플러스, 그 다음에 옆에 산소 H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때 요 플러스 전하는 이산소에 그 이중결합을 가지게 된 이산소에 걸리게 되는데 왜 얘가 친전자성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산소에 걸려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플러스 전하 가진 산소는 여기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나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 이 이중결합 모두가 전부 이렇게 산소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산소 쪽에 있는 시그마 스타나 파이 스타 오비탈들은 다 전자 밀도가 높아요. 전자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오비탈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하고 그 옆에 요 산소를 보시면은 이건 전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그마, 원래 산소하고 산소의 결합은 그냥 동등한데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마 전자도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럼 산소 쪽에
산소 쪽에, 아이고, 왜 이러냐. 산소 쪽에 요 시그마 스타에 어찌됐든 델타 플러스가 발생하겠네요.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발생하니까 탄소 쪽에도 델타 플러스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탄소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전기음 성도나 이런 것이 높지 않은 원소이기 때문에 약간 전자가 부족한 오비탈이 생겨도 외부에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산소 원자는 전기음 성도로 치자면 뭐 누구에게도 지지 않죠. 거의 F 빼고는 없잖아요. 근데 전자가 부분적으로 부족해진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전자 당기는 힘이 무지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바로 친전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CF3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 OH 이런 구조랑 또 한쪽에는 CH3가 붙어 있고요. CO, OOH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델타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에 델타 플러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그마 전자를 땡기는 효과가 여기 F가 3개 달라붙어 있는 거하고 H가 3개 달라붙어 있는 거 둘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더 세겠네요. 그래서 친전자성이 더 센 애가 더 빨리빨리 반응을 잘하겠죠. 이게 더 빨라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간단하게 그냥 RS배열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억에 나와 있는 구조를 보시면요. 이게 꼭 이렇게 쐐기하고 점선을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면 좀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스파이로링의 입체 배열을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본인이 보기 편한 구조로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구조가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가 튀어나와 있고 점선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 구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구조 아닙니다. 이 두 구조가 같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번일 거고요, 여기가 2번이겠네요. 여기를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2, 3 R배열이네요. 네.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고리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중결합이 있고 그냥 실선으로 놔버릴게요.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CO 본드가 있어요. 근데 스파이로링은 어쨌든 이렇게 산소가 튀어나와 있고요. 뒤로 점선 오각형 고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구조나 이 구조나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있는 이 산소 왼쪽에 있는 고리의 산소를 실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앞으로 90도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90도 돌려버리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이게 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두 구조 같은 거고요. 이 둘 중에서 요 산소가 1번이겠네요. 여기 똑같지만 여기에 CO가 있으니까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죠. 그냥 보시면 대로 R이네요. R배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봅시다. 이거를 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요. 여기 CO 본드도 있죠. 여기엔 다이메틸 붙어 있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실제로는 이렇게 쐐기가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쐐기 옆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는 요 둘 중에 여기 3차 탄소, 여기도 탄소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걸 보니까 여기는 수소, 탄소지만 여기는 탄소, 수소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 2, 3. 네. 돌아가는 방향이 뭘까요? 이것도 R이네요. 전부 R배열이네요. 네. 그래서 R.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잘 해두시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도 이게 왜 R이지 싶으신 분들은 연습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연습 좀 더 하셔야 돼요. 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5번 각 반응에서 최종 주생성물 A와 B의 구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첫 번째 A를 보니까 H3O 플러스를 놓고 가열했대요. 근데 산성 조건에서 물을 집어넣고 가열했을 때 이 알키랄라이드에서는 반응할 일이 없어요. 그럼 반응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네요. 요거. 그럼 결국엔 뭐예요? 첫 번째는 에스터를 가수분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터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는 OH가, 여기는 COOH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은 카복시산, 한쪽은 알코올로 가수분해 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NaOH를 썼죠. 근데 2당량을 썼대요. 일단 이걸 첫 번째 단계 끊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BR이 붙어 있는 자리부터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육각형 고리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육각고리를 하나 딱 그려놓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돌출 방향으로 BR을 하나 붙여 놓을게요. 그 2번 자리에는 산소가 BR하고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네요. 여기에 OH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4번 자리에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자리에 역시 점선 방향으로 COOH 이게 생겼을 겁니다. 이게 다예요. 첫 번째 과정에.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2당량의 NaOH 써버리면은 OH- 중에서 1당량은 요수소 뜯어낼 거고요. 나머지 1당량 OH- 요수소 뜯어내서 이게 음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분자내 SN2 하겠네요. 에폭사이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1번 아니면은 2번이 답이겠구나. 이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 그냥 MBS만 썼죠? 여기 파이랍 있네요. 이 벤젠고리에 있는 파이 현자는 반응 안 할 거고, 여기에 BR이 이렇게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겠네요. 분자내에 OH가 있어요. 이 OH의 비공유 전자쌍이 분자내에서 여기 벤질 자리로 페닐기도 붙어 있고 3차죠. 여기로 들어가서 고리를 열어버리겠네요. 끝이에요. 자, 그럼 저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보시면은 칠각형 고리 구조에 여기로 돌출 방향에 산소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돌출 방향으로 산소가 브릿지를 형성했고요. 옆에는 벤젠 고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NO2 붙어 있을 거고요. 이 자리에는 점선 방향으로 페닐기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 옆자리에 점선 방향으로 BR이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산소가 들어온 방향하고 BR은 안티어디션이니까 반대 방향. 요거 찾아내시면 돼요. 2번이 요게 맞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게 요게 5번 문제였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